자,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할 거는 한의학으로 정신건강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 같나요? 아니요? 사실 이렇게 한의사라고 하면 정신과 하면 좀 이렇게 잘 안 맞죠? 근데 명상 하면 조금 맞을 것 같나요? 네. 사실은 정신건강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분야가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과 정신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그냥 오늘은 한의학에서 보는 정신건강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정신의학이라고 하면 사실은 옛날에는 주로 무당들, 그 다음에 이제 굿,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풀어갔던 시대가 있었고, 그거는 한의학이나 서양의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친 사람들은 가둬놓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이 생겨서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심리학이란 분야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부터 이제 정신 분석 같은 걸 했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스트레스에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지금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됐죠. 사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정신질환이 잘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이 개발되면서부터 사실은 정신과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1950년대, 60년대가 새로운 우울증 약의 개발이라는 거로 해서 정신과에 획을 긋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약이 개발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사실은 아무리 과학과 어떤 그 현상을 갖고 치료한다고 해도 잘 다뤄지지가 않는 병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접근, 그 다음에 뭐 명상적 접근, 심지어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것도 찾아야 정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에서는 철학적 접근까지도 이제 우리는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자, 인문, 명상, 철학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왜 그 좀 한의학이 정신과에 좀 맞는 것 같죠? 네. 예.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다루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는 저의 그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한의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화병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엔 주로 이제 상담, 침, 뭐 한의학, 그 다음에 명상법 이런 걸로 해서 관리법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 정신하니까 좀 기분이 어떤가요? 아, 그래요? 사실은 정신은, 정이라는 것은 육체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입니다. 그리고 신은 그 어떤 정신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정과 신은 사실은 육체와 정신을 합친 말이고,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고 정신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각각이 아니고 두 가지는 그러니까 기라는 거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지금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양자의학에서 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라는 것은 파동과 입자를 갖추면서도 정보를 담고 있는 에너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과 육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과 신과 기까지도 다루게 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뇌라는 거에 그냥 딱 국한해서 봤다라면 three minds, 세 개의 마음 또는 멀티 브레인, 그러니까 뇌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뇌가 뭐냐 하면 헤드, 하트, 장,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모두 다 정신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뇌만 생각하지만 그 뇌를 뒷받침해주는 감정에 대해서는 이 심장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그 아주 미묘한 변화는 장에서 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자, 혹시 여러분들 결혼하셨을 때 남편을 골랐을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다 고른 기준이 있었겠죠? 아마 그때 뇌가 굉장히 많이 작동했을 거예요. 뇌가 그때 뇌에서는 돈이 많나? 뭐 직업이 괜찮나? 그 다음에 뭐 첫째인가? 뭐 이런 것들 뇌로 막 걱정했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살아보니까 정답이 아니었어요. 혹시 다시 결혼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뭐한테 물어봐야 되냐? 심장한테 물어봐야 돼. 그대 심장이 뛰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심장이 더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골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아무리 막 써봤자 실제로 내 심장이 안 뛰면 그 결혼은 멋있고 알차고 보람되게 정말 평생을 같이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심장입니다.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은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다 생깁니다. 주로 이제 한의학에서 보면 담이라든가 뭐 적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게 다 장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정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방 신경정신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신과 한다 그러면 정신과부터 물어봐요. 한의사가 왜? 라고 하는데 분명히 아셔두셔야 할 것은 한방 신경정신과가 있고 저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자, 한번 저희과에 오는 환자를 보도록 할게요. 그저께까지 멀쩡하게 다니다가 어저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란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저희과에 오는 환자다. 그 사람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불과 이틀 사이에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몸의 병일까요? 마음의 병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이 저한테 오게 됩니다. 또 외도의 충격을 딱 받은 분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열이 확 치받아서 옵니다. 그 사람은 충격의 문제일까요? 신체적인 증상의 문제일까요? 충격의 문제. 그렇지만 그 사람은 두근거리고 열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여러 증상, 여기저기 아프지, 소화도 안 되지, 잠도 못 자지, 열도 나지.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럼 대체 어떤 병일까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을 보는 과가 정신과죠. 그 저기 있는 책 네 권이 보이죠? 네. 저 제일 거는 하나는 이제 그냥 우리 교수들이 다 같이 쓴 거고 나머지는 다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도 하고 명상도 하고 화병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병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병일까? 여러분 건강한가요? 네. 자신 넘치네요. 근데 보통 병원에 가면 건강 아니면 질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근데 사실은 미병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병은 아닌데 건강도 아니고 질병도 아닌 그 중간에 뭔가 있는 경우. 그래서 그거를 미병, 병전의 병, 기능적 병 또는 라이프 스타일의 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막 아프다고 합시다. 저리고 차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아프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 병일까요? 병이 아닐까요? 그렇죠. 미병인 거죠.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병에 속하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해. 너무 멀쩡해. 근데 병원에 딱 갔더니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고지혈증입니다. 증상은 하나도 없어. 검사상에 병이야. 병일까요? 병이 아닐까요? 그건 또 왜 병이라 그래? 의사가 판단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의사에 맡겼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고통받는 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주관적 미병, 객관적 미병 다 합쳐서 다 병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런 걸 봅시다. 우리는 보통 지나다가 스트레스를 딱 받아요. 오늘 집에 갔는데 집에 낯선 여자의 향취가 느껴져.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만약 그런 자극이 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그게 병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건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장모님이 왔다 갔어. 향이 달라요? 그 장모님이 딸한테 주려고 향수를 사온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싹 편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의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냄새가 좀 이상해? 자꾸 이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증상이야. 그러면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되면 끝. 근데 계속되면 문제죠.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 증상, 질병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직 질병이 아닌 미병부터 급성 질병. 이거는 뭐가 병인지 뻔히 아는 거죠. 원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급성 질병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질병. 그럼 이제 몸이 거기에 병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중병. 그 다음에 호스피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병 하나하나에 다 마음, 정신이 다 개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볼까? 물론 저런 병을 다 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동양학이라는 공부를 좀 해요. 그래서 유학, 불교, 도교에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될 본성인 인이의치가 빗나간 사람. 마음을 비우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자연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 본다면 만약 내가 스트레스가 있어서 또는 자기가 원하던 상태가 아니다 보다 보면 체질이 바뀌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같이 소양인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태음인처럼 굴기도 하고 소음인처럼 굴기도 해. 그래서 체질이 헷갈리는 거죠. 그럴 때는 꾸준히 부지런히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넓게 세상을 이해하는 독행이나 박통을 해야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침이나 한약 또는 서양의학적인 수술이나 약물치료나 그런 거 말고 굉장히 중요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적, 철학적, 그 다음에 명상적 접근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한의학에서 원하는 정신 건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의학에서의 치유에 대해서는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법칙을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의 치유의 목표는 뭐냐? 라는 것은 뭐냐?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이뤘을 때 인간은 최적의 상태가 돼요. 그리고 최적의 상태가 되면 환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치유력을 통해서 질병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목표는 뭐냐? 자기 치유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법칙과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 우리 여러분들 머리가 시원하고 배가 따뜻한 게 건강에 좋다는 말 들어봤죠? 네. 흔한 말로 두한종렬.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위에 가슴, 얼굴이 시원하고 아랫배가 따뜻하면 시원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 열이 딱 올라가는 겁니다. 자, 한번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열이란 것은 위로 자꾸 올라가는 현상이. 그러고 찬 거는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열과 찬 게 분리가 되기 시작해서 계속 열이 위로 올라가고 계속 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건강 상태예요. 그러면 최적의 상태를 만들 때 신체 조건의 첫 번째는 이 두한종렬의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명상이요? 예. 벌써 명상을 탁 하면 아랫배가 따뜻해집니까? 아, 그래요? 일단 성공. 머리가 시원해졌다. 근데 어쨌든 제일 쉬운 방법은 배에다 뜸뜨는 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아주 흔한 사례로 감기에 걸렸다고 칩시다. 감기라는 거는 외부의 병사가 사람에 침입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위로 열이 치받습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차져요. 그래서 애들 그 아랫배 만지면 배가 차요. 위로는 막 열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찬 수건으로 머리를 식혀야겠죠. 근데 배는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돌고 나면 그 징표로 뭐가 나오냐? 땀이 쫙 나와요. 그래서 식은땀이 쫙 나면 이제 병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법칙은 두한종렬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한의학에서는 두 가지를 써놨어요. 염담, 허무, 허심, 합도. 자,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을 담담하게 가져서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가지면 순환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이게 사실은 응어리가 생기면 다 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머리에 탁 꽂혀가지고 그게 가슴에 딱 쌓이자? 그럼 그게 병이 되는 거죠. 근데 편하게 그걸 풀어낼 수 있으면, 즉 담담하고 그러니까 마치 빈 공간처럼 자기를 두면 순환이 잘 돼서 해결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불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도하고 만난다. 그러니까 거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명상 딱 해서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뭐 거의 득도의 경지에 이르겠죠.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 득도의 방법을. 근데 어쨌든 마음을 비운다. 여러분들 사실은 뭐 BTN 독자들은 매일 하죠? 자꾸 들어와서 문제지? 자,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게 정신에 있어서는 최적의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